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듀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듀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증권 교육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한방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막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 이분을 정말 딱 모시는 게 아주 정말 찰떡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수익률의 1등 전문가입니다. 우리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9월 들어서 참 좋은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있어요. 동양 피스톤은 먹고 또 먹고 전략으로 10%씩 즉 합산 30%의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종목으로 주셨던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14%가 넘는 MPC, 키다리 스튜디오 등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주도적이었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주도 종목에 너무나 좋은 단가에 높은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참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짐에도 이런 수익을 나는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꿈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컴 트루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만큼의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 이 시간에 함께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그 기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샵 3989 제프 어이예요. 두 글자 딱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10초 내에 웹페이지 링크를 답장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잖아요. 이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으로 딱 2주 동안 14일 중에 딱 50분만 무료 노란톡방 켜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무료로 좋은 종목에 내가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코멘트와 시그널까지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네요. 이 위드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비재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 치료제까지 오늘은 동화약품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부데소니드 효과에 대한 뉴스들이 노출가 됐죠. 이러한 관련주를 엮이는 대원제약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제약 등에서 오후장에 급등이 연출이 됐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백신 접종 외국인 대상 입국을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이런 지침 발표 소식에 오늘 LCC의 저가항공사라든지 여행주들도 오늘 상당히 부각이 됐던 만큼 이쪽 관련주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여기저기 오징어 게임 소리밖에 오늘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넷플릭스 TV쇼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국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쉬실 때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뭐 쇼박스라든지 버키 스튜디오 등의 앞으로의 이런 컨텐츠 영상, 이런 제작 컨텐츠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 앞으로의 투자 전략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수익은 3배를 점프를 시키고도 남는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요, 오늘도 이번 주를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에 빵빵하게 우리가 또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 선물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참 짧았죠. 이번 참 유난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잘 지내셨는지 이제는 또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수익률의 1등 전문가, 우리 주식은 제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네. 보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아, 자, 네,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 시장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뭐 미국의 지수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이런 뭐 헝다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한 상태 내에서 오늘 한국 시장에 임했을 텐데 오히려 생각보다 다르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늘 투자 아이디어와 그리고 시장의 전략을 제가 항상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셔야지 앞으로의 이제 2주 동안에 여러분들 시장의 가이드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의 큰 우리가 흐름을 주목하고 거시적인 우리가 방향성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뚜렷한 방법은요. 정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 이분을 모셔온 거예요. 9월 들어서 정말 2주에 딱 한 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9월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노란톡방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요. 동양 피스톤 같은 종목, AP위성은 시나리오 종목이었죠. 이렇게 좋은 종목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내가 무료로 돈을 제대로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프 전문가님만큼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가 올해를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2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리는 방이에요. 지금부터 50분까지만 문 열어둘게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샵 3989로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말이 필요 없는 수익의 1등 전문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돈 절대 안 드니까요. 한 번 들어오셔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전문가가 정말 그렇게 잘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익의 또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자, 전문가님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잖아요. 네, 또 그래서 맞습니다. 또 이제 까먹으셨을까 봐. 또 슈트 색깔이 너무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 약간 비둘기 같은 느낌이네요. 자, 또 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려요. 네. 자, 주식 라이브 밸런스 나우!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네, 방송입니다. 이런 맞습니다. 취지에 맞게 네.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현 시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을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종목 선물도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선물을 한마디로 준비했다라는 거죠. 네, 일단 몇 개요? 준비한 게 있죠. 몇 개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허. 통해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좀 할 줄 아시네요, 그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알겠습니다. 내비쳐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네, 티키타카 해야죠. 그렇죠. 밀당을 좀 이제 할 줄 아세요. 좋아요. 오늘 네, 약간 맞습니다. 컨셉 느낌으로다가 오늘 안경을 한번 써봤어요, 정말. 어때요? 좀 괜찮나요? 오늘 어떤 네. 분께서 교수 같다고 하는데 네. 오늘 약간 컨셉으로 안경을 한번 써봤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보시는 분이 놀라실 것 같아요, 혹시나. 오늘 좀 네, 예쁘게 보이려고 한번 안경 맞습니다. 써봤습니다. 우리 역시.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네. 죄송해요. 자, 일단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종목 선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네. 종목 선물인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 선물로 몇 %의 수익을 또 달성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다 무료로 알아가 보실 수 있어요. 기회 저희 딱 5시 50분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광고도 너무 많고 사칭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안 열어둘 겁니다. 단 들어오시면 모든 게 무료예요. 들어오시면 모든 게 내 계좌에 빨간 불을 번쩍번쩍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 모두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간략하게 흐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약세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양봉 흐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장에 다시 박스권에서 등락이 좀 거듭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홍다그룹이 오늘 파산과 회생의 갈림길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또 정부 도움 없이 지구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네. 그래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좀 버텨지고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막 치고 가는 또 흐름은 안 나와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네.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요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헝다그룹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또 하셨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완전히 예전에 뭐 뉴스나 이런 방송에서 매체들이 말했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다시 또 재실현되는 것이냐? 다시 또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 금융위기 사태가 다시 또 한번 이번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재조명이 될 것이냐라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오늘 6시 때 이제 FOMC와 관련돼 가지고 헝다그룹 관련된 이슈를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때 그때 보시길 바라고 간략하게 자료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전문적인 자료나 아니면 뉴스를 봤었을 때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헝다그룹이 갑자기 뜬금없이 부도가 났다. 네. 그리고 헝다그룹이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홍콩이라든지 나스닥의 지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받아들이기 힘드신 주린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 헝다그룹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사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어디 정도가 피해봤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들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상에서 다루기에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주린이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또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저는 헝다그룹은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수급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있었던 FOMC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건 제가 또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교육 시간 자료에서 FOMC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헝다그룹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헝다그룹이라든지 한마디로 글로벌 내외적인 이슈로 통해서 내 시장, 즉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과 여기에 따른 왜 이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레포트까지 자세하게 모든 것을 오늘 준비했다고 하시네요. 내가 이런 보고서 자료를 알아보고 싶고 이러한 자료를 모두 다 가져가 보고 싶고 게다가 종목 선물까지 빵빵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14일 동안 딱 50분만 열리는 방입니다. 9월 들어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했고 생방송 중에 주구장창 언급했고 노란톡방에서 시나리오라고 먼저 주말 우리가 시작이 되기 주말 전에 미리 주시는 시나리오별 종목에 주셨던 수익입니다. 자, 대부분이 다 두 자릿수의 수익인데 이게 전부 다 무료라는 겁니다. 돈 들지 않고 제대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 선침해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일단 들어오셔서 선물 먼저 가져가 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이러한 보고서, 이러한 종목 선물, 코멘트까지 다 받아보시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50분까지 문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이제 시장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고 1번 네. 이슈 바로 보도록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1번 이슈가 위드 코로나예요. 네. 우리 오늘 위드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LCC 저가항공 쪽이랑 뭐 이제 모두 투어 같은 이런 네. 여행주 쪽이 상당히 부각이 됐고 네.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오늘은 또 이제 약간 그 치료제 쪽에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상당히 급등세가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위드 네. 코로나 국면으로 도입되면서 치료제, 소비재, 항공, 여행 우리가 각각의 이 섹터들을 다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돈이 어딨냐고요. 다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현금은 가뜩이나 부족해 죽겠는데 네. 여기에서 튈 수 있는 종목도 몇 개며 거기에서도 축약을 해주면 네. 너무
고맙겠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어디가 가장 좀 튀게 올라갈까요? 일단은 먼저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부상했던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간 여러분들이 8월 달부터 장세를 봤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었죠. 첫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의 급락 형태와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 형태가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기관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일정 양의 뒤에 있던 후발주자들을 일시적으로 올린다라는 형식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의류 쪽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출발선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방향성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쪽 상태가 아직도 곽강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가치주들이나 이런 소비재 관련돼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가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본다라면은 방향성 자체에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출발선상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네. 가치주가 올라간 한들 이 종목 자체의 홀딩성을 이제 계속적으로 롱텀하게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거나 짧게 스윙 형식으로 가져가는 전략 자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짧게 방방이를 좀 짧게 지고 가야 네. 된다라는 이러한 또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엔 네. 지수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엔 중요한 건데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일단 이평선들을 많이 깬 상태에서 지금 떨어질지 아니면 네. 급등해서 올라갈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갈림길은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다양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수가 안정성을 이제 형성하지 못한 이상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홀딩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현금화를 못했다 하신다라면은 이제부터 짧게 반방위를 좀 두리면서 네.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약간의 좀 기다린다라는 형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약간 째려볼 만한 쪽은 어디예요? 그러면? 그것도 있죠. 째려볼 네. 만한 종목 자체는 일단은 가치주들이 만약에 상승한다 치면은 네. 일단은 항공주도 갔죠. 네. 여행주도 갔죠. 네. 그다음에 의류주 쪽도 갔습니다. 네. 결국엔 못 간 건 뭡니까?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코스메틱 아하. 쪽으로 못 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 생활건강 자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네. 제가 이전에 말했던 그런 시나리오 형식으로 오히려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돼서 코스메틱 부분들이 조금 더 일시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이고요. 오히려 궁금한 것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화장품 쪽을 주목한다. 네, 그쵸. 혹은 오히려 면세점 뭐 이런데요. 그렇죠. 오히려 가치주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 이 가치주들이 뭐 테마를 받거나 그런 형식으로 받는 건데 왜 화장품을 못 갈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화장품 어디 보시는데요? 일단은 화장품을 네, 제가 주라, 이제 종목 주라. 네. 위드 코로나에서 네. 지금 다 갔는데 이상하게 화장품은 안 갔다. 그쵸. 그럼 내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 째려본다면 네. 어디를 봐야 될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화장품 섹터에 네.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간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올렸던 것들은 결국엔 기관 투자자들이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건데 그리고 화장품들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들 중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수급적으로 많이 좋게 모여 있는 현상에 있는 화장품주가 좋을 것 같다. 자세한 거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겠다. 왜냐하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선물이 말씀드리도록 준비되어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좋아요. 일단은 네. 선물 받고 화장품은 일단 킵해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노란톡방에서 알아봐요. 생방송 중에 알아봐야지. 네. 이미 말씀을 꺼내셨기에 네. 화장품까지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화장품주의 선물까지 기쁨을 안겨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저 즐기시기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종목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거 먼저 들어보고 화장품은 또 어디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어디를 째려봐야 되는지 그것까지 모두 다 보따리 풀고 방송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주라 괜히 종목 주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이 종목들의 선물 플러스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내 계좌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지금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989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50분에 저희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 안 열어둡니다. 저희는 인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방송 같은 거 안 해요. 딱 생방송 중에만 무료 노란톡방 켜두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일단 화장품을 킵해두도록 할게요. 네, 지금 써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난리 맞습니다. 이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오늘 완전 정말 오징어 여기저기 오징어 계속 그 네. 상위권에 검색어도 오징어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징어였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이정재 씨께서 네. 너무 잘 찍으셨잖아요. 네. 보셨어요? 아, 그렇죠. 저도 이번 추석에 재밌어요? 유독 짧았던 나도 게 볼걸. 오징어 게임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추석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장 초반 분위기 자체가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는 과연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과연 오늘 시장이 좀 장 초반의 맞아요. 흐름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 쪽과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과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떤 것이 과연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부각받을까? 그게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랑 사실 막상 이렇게 크게 연관된 건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이제 이정재 주연 배우죠. 네. 이정재 씨의 소속사. 네. 그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는 이런 버키 스튜디오 혹은 네.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의 과거 1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네. 쇼박스가 올랐는데 맞습니다. 이 연관이 크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라인은 없어요. 네. 게다가 여기 영상 콘텐츠에 뭐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면서 여타 다른 콘텐츠들이 올랐는데 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네. 영상 콘텐츠는 충분하게 주가의 재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잘 다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제 DP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차기작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한국 방송회사에서 이제 컨텐츠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본다라면 이런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테마주를 네. 만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강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과연 버키 스튜디오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대장주격이다라고 이제 속단하기 좀 이를 것 같고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대 차기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오징어 게임과 과연 DP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이런 한국 방송사 컨텐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아마 시장이 좀 풀이될 것 같다라는 형식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드렸던 종목 자체도 결국엔 이쪽 관련주입니다. 오늘 그쵸. 종목 선물이 오늘 우리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가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기보다는 이런 방송 컨텐츠 관련돼서 플러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메타버스를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물을 제가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한마디로 영상 콘텐츠와 또 메타버스의 형이잖아요. 그쵸, 메타버스의 메타버스, 왕이고 메타버스의 네. 왕이시니까 여기에서 다 같이 우리가 네. 연관돼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큰 네. 우리가 이쪽 관련주의 종목 선물을 짠하고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승 테마가 나왔고 이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후자로 이등주로 또 후속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역시 시장 바라보신 눈이 진짜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돼요. 이분이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내가 이 종목을 픽했다면 내가 그럼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진입 단가, 그래서 내가 목표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손절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시장이 갈 수 있을 만한 갈룸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정말 시장의 정확한 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9월 들어서 정말 좋은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미없는 시장임에도 빨간불
빨간 기둥을 안겨다 드리고 있고요. 더 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종목으로 오늘 선물까지 빵빵하게 가지고 오셨으니까 두 번 말씀 드릴 필요 없어요. 50분에 저희들 정확하게 문 닫을 거예요. 샵 3989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14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린다라는 말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자, 전문가님. 네. 주라주라 종목 주라. 자, 네. 영상 컨텐츠 쪽에 이런 또 주가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네. 메타버스의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메타버스의 종목 중에 진짜 네. 생각해보면 수익을 하나도 안 낸 게 없다니까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엮어서 같이 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 오픈하실 거예요? 짠하고. 지금 이제 제가 뒤에 준비되어 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항상 교육 영상 후편에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왜 항상 뒤쪽에다가 배치했던 이유는 그만큼 앞에 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사이트 부분이라든지 시장 전략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거 좀 집중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제 소개는 시간상 일단은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여기 와서 추석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주의 현 주소라고 말하면서 제가 차례대로 반도체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 게임, 그다음에 인터넷 같이 이렇게 시장의 성장주에서 쓰던 이제 삑이라고 우리가 과거 2020년도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받았던 그런 삑이라는 종목에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빠졌다. 외국인들의 투자자 지분들이 많이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방송을 잘했던 게 제가 목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 날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행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저 뉴스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맞아요. 질타를 우리 받지 하루 않을까라는 일찍 했는데. 다행이라는 야. 그쵸, 안도의 한숨이 쉬었습니다. 신문이 따라했네. 그렇죠. 네. 저는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금요일자 기사로 봤었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 당시 때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가 요 정도만 빠지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 관련돼서 지금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상태 내에서 여러분들의 단가까지도 얘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성장주 관련돼 가지고 결국엔 이런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시청자분들도 지금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분들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0일 날 제가 드렸고요. 바로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었을 때 먼저 반도체 업종부터 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보기 쉽게 주봉상으로 차트적으로 주봉상으로 이렇게 라인대를 그어드렸습니다. 이 라인대가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겟 가능한 라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이 단가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반도체 이후에 2차 전지.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이 테마주 형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행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LG 화학 자체가 약간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LG 화학이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 주봉상에서 이 파란 색깔, 이 박스권 형식으로 됐을 때 이 노란 색깔 보이십니까? 이 노란 색깔까지 제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보셨더라면은 LG 화학 같은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반대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정도 시장 자체가 좀 더 강력했다. 오히려 이쪽 라인대를 지지선으로 잡으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업사이드 부분으로 가려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NC소프트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60만 8천 원에서 56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늘 양봉이 나왔죠, 드디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떨어질 확률 자체가 많이 좀 낮고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 다 나가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의 박스권 형식으로 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주 전에 궁금했던 게 카카오나 네이버였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11만 7,500원까지 하단 라인으로 뚫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이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네. 거기까지 떨어집니까라고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청산해야 될까요? 재진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이드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11만 7,500원 정도까지 조정은 나오는 거고 지지선 라인 자체가 10만 8,000원 라인이고 만약에 요거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힘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셨더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 자체가 좀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솔브레인처럼 제가 생각했던 하단 라인보다 오히려 지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측면을 보이면서 오히려 인터넷 시장, 인터넷 관련주, 인터넷에서 이제 시장 자체에서 인터넷 성장주 자체에서 오히려 카카오가 총대 메고 좀 더 네이버를 좀 많이 빠지지 않고 카카오 총대 메고 좀 더 빠지지 않았나 이런 형상으로 좀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 시장에서 한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 코스피를 바라봤을 때 일단은 지지선 라인 3,113포인트 정도 내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드릴 거 외국인의 투자자가 그렇죠? 외국인의 코스피로 유입되는 그 순매수 자체가 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6일 정도, 6거래 정도 외국인의 순자산 순매수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과거에 여러분들 2020년도 이제 추석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추석 때랑 제가 좀 연관을 시켜보려고 네. 제 뇌피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 뇌피셜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상 시장에서 전략이란 게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 전략을 세우고 나서 그 전략대로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전략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일자 전략 자체가 이제 좀 더 고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략 항상 세우는 스타일이고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 가는 형식입니다. 결국에는 추석 때 보시게 되면 추석 때가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시장으로 보시게 되면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비중 자체가 이제 7조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형식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보다 높은 형식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2조 2천억까지 지금 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익숙한 이 추석처럼 만약에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 비율을 받아가지고 16%까지 코스피가 상방을 할까요? 라고 이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요 상승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 코스피 자체가 여기서 양봉을 뚫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하방 추세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이 지금 보이시는 60선에서 간착하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3,200 라인을 지지해줘야지 기관 투자자들이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간에 지금 많이 살 수 있다. 그렇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추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일본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차트를. 일본요. 그쵸? 니케이 지수를. 그렇죠. 네. 니케이 지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니케이 지수와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어쨌건 저쨌건 모르실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스가 총리가 이제 사임한 이후에부터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박스권 형식으로 지금 현재 추세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세 상단 라인 돌파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길래 어떠한 영향 자체가 있었길래 돌파를 했을 수 있었느냐라는 촉매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 촉매제가 결국에는 이 백신 접종인 겁니다.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뭐 직업을 더 잃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거를 지향하는 것 같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 같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이제 이루자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월드 평균가가 20% 넘었을 때 그때가 9월 1일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니케이에서 외국인의 지분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강한 상승 라인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백신 접종이 얼마 정도 됐었는지가 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를 제가 준비해드렸고요. 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백신을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월드 평균입니다. 월드 2차 접종까지 평균 자체가 현재 32% 정도이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20% 이상 괴리율이 발생되어 있는 55% 정도의 비율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백신 접종자는 많지만 일본에서 많지만 오히려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 자체가 이제는 앞당겨질 수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떨어진다는 거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스가 많이 있죠. 보시게 된다라면은 백신 1차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 대비해서 70% 넘어갔고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도 잔여 백신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요게 핵심인 겁니다. 잔여 백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2차 접종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월드 평균이랑 만약에 요 친구들이 벌어져 가지고 네. 20% 괴리가 발생했던 시기가 예상이 되겠죠. 왜냐 숫자로 계산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안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질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지금 시장에 한국 코스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자체는 2차 백신 백신이요. 접종자들일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헝다 파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쵸, 네. 궁금한 부분들이죠.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중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기 했고 근데 그 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차적인 3차적인 피해 자체가 한국 시장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실 텐데 요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헝다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시장이 첫 개장하자마자 가장 크게 뛰었던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앞서서 넘어갔었을 때 자, 외국인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은 자국 통화 가치가 많이 낮아졌을 때에는 결국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보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사줬다라는 건 뭡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지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시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조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지금 강한 음봉 상태로 윗꼬리를 단 상태에서 내려왔던 이 환율 자체의 움직임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헝다그룹으로 인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액땜을 한 것 같다. 한국 시장이 좀 액땜을 그러니까 한 것 한마디로 같다. 그 크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장 초반 이제 9시 딱 땡치자마자 이제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700억이 찍히는 겁니다. 여타 많은 이제 시장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보통 700억이 찍힌다라는 거는 처음 시초가부터 많이 사주면서 물량을 받아줬다는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현물 자체를 많이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는 네. 형식이고 결국엔 그런 형식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헝다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겁먹은 이제 개인들과 기관들의 손절매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밑에서 팔아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시장은 상승될 거고요. 언제까지 상승되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때까지 외국인들이 받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받아준다 했었을 때 시장 자체 환율 자체는 여기서 더 돌파해가 상승하는 것이 아닌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1,170원대로 다시 또 안정세가 유지될 거라는 게 제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제 다시 시나리오인 거죠.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내일 흘러갈 갑자기 것이다. 환율이 네. 1,200원 가버리면은 제가 네. 틀린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내일의 시나리오나 환율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도 환율이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과 그다음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는 약간 액땜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 오늘 새벽 3시 때 제가 이건 실시간으로 봤었고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도 실시간적으로 브리핑했던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 FOMC 네.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딱 표현해 드릴게요. 이건 매거든요, 매. 그렇죠? 여러분들 매파와 비둘기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도비 씨 하는 거랑 이제 호킨 씨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바라봤을 때 요약본 자체는 오늘 파월 자체가 FOMC에서 살짝 요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부엉이 같이 생기게 됐어요. 둘 다 네. 매입니다. 근데 좀 순한 매죠. 그러니까 매가 이렇게 되고 싶은 독한 매가 매긴 아니고 그쵸. 순한 매네요. 그렇죠. 이렇게 독한 매가 되고 싶기 한 파울이 알고 보니까 순한 매였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 반응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사실 뭐 많은 컨센서스와 좀 다르게 가는 형식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시장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점도표에서 많이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삼모사인 것처럼 아침에 3개, 점심에 4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 형식으로 2022년도에 금리를 6월 달 기준으로 금리 상방론자들이 네. 있었지만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 좀 증가가 되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보시면서 2022년도에 금리가 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2022년도에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고 2023년도에 금리를 2번 이상 시키면 어떨까라는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거 보게 되면은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좀 자세한 건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11월 달에 시작된다는 걸 팩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총 8개월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테이퍼링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상승 시간 자체가 굉장히 여력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시장 자체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테이퍼링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딜레이를 시킨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략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 형식으로 보면서 시장을 하방론자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테이퍼링 기간은 굉장히 짧으면서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됐다. 이 사이 값에서 오히려 테이퍼링을 급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파가 아닌 좀 약간 귀여운 순한 매. 귀여운 매였다라고 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쵸. FOMC 우리가 추석에 놀고 먹고 전부 치고 우리 TV 보면서 오징어 게임 보고 할 때 맞습니다. 글로벌 외에서는 정말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헝다가 파산 한 해 만에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FOMC가 순한 매네, 뭐 매운 매네. 방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즉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러한 글로벌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많이 자극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도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 전문가님께서 FOMC가 뭔지, 헝다그룹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니케이 일본 지수를 내가 왜 봐야 되고 이 맞습니다. 일본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마디로 이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내가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드리고 있어요. 방송 끝나면 FOMC든 뭐든 여기에 관련된 브리핑까지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나는 지금의 시장에서 재밌게 공부도 해보고 싶고 종목 선물도 알아가보고 싶고 정확한 타점과 진입가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라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만큼 정말 수익 많이 내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연휴 끝나자마자 이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수익의 1등 전문가예요.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6분 남았네요. 6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기회 안 드려요. 14일 중에 딱 50분만 열리는 방이에요. 샵 3989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주린이를 위한 교육도 해드리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최적화된 이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이 제프 전문가님이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뭐가 보이네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자, 뭡니까? 그 험난하고 네. 우리가 그 어려웠던 FOMC, 네, 헝다, 맞습니다. 완단지, 헝단지 그 그룹에 관련해서 얘기를 네. 또 들어봤고 네. 제프의 공략 종목이 지금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시면서 맞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님. 궁금하신 네.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저야 여러분들 제가 이쪽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가슴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뭘 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맞아요. 요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하. 결국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로 되어 있는 이제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방송과 이제 메타버스 형식으로 엮여 있는 이제 주식 종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거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그렇죠? 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것보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오징어 게임과 이게 DP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방송 콘텐츠 산업으로서 많은 수급적으로 잡힐 것이다. 자, 그러면은 부가적으로 못 올라갔던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는데 못 올라갔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공략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라보다는 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락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FOMC나 이제 헝다그로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나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공략 종목 같은 경우도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김은수 앵커님께서 맞추신다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힌트는 다 드렸어요. 저보고 맞추라는 거지 다 한마디로. 드렸습니다. 그쵸? 메타버스 기업인데 메타버스 기업으로 볼 수 있죠, 이 종목이. 그렇죠. 방송 콘텐츠 자체가 저는 메타버스라고 아, 보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라고 지금 체크를 하는 거고 어. 결국에는 방송 콘텐츠 산업이 주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붐이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아직 시장의 관심을 덜 받은 메타버스와 방송 콘텐츠가 엮여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을 알아도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언제쯤 진입을 해야 이 종목의 수익의 극대화를 누려볼 수 있는 기회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좋은 타점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타점까지 저희가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 노란톡방에서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3분 남았어요. 3분 내에 일단 들어오셔야 이 종목에 관련한 모든 단가 알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드려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는 일단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느 정도 눈치가 챘기 때문에 이미 제가 한번 노란톡방에서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도 전문가님. 이분이 아, 그래요? 눈치챈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네. 그 승리호 CG 만든 그 기업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것보다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7글자예요? 그쵸. 7글자인데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갔던 이 아니, 뭔지 모르죠, 이 내가.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지금 첫 번째로 어. 많은 투자자들이 부각받고 있는 그 버키 스튜디오와 이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종목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앞에가 위주익인지 뒤가 수치주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종목인지. 네, 여러분들이 무슨 궁금하신 종목인지 분들이 계실 어떻게 테니까 알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총 7글자고 그쵸? 7글자고 끝에 스튜디오가 들어가긴 합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타점에서 공략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종목 자체가 갈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가 스튜디오는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뭐 내가 이게 무슨 스튜디오인지 정말 어떤 스튜디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냥 스튜디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방금 살짝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못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이 종목이 뭔지 그래서 내가 단가는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더는 안 드려요. 저희 14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리는 방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정확하게 50분만. 자, 샵 3989 제프라고. 왜 웃으세요, 전문가님? 웃기세요, 이게? 그거 처음에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웃기세요. 이거 우리 제프 전문가님한테 이쁘게 보려고 오늘 네. 안경 쓰고 컨셉 잡고 왔는데, 전문가님. 오늘 약간 교수 스타일인데.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네. 자, 샵 3989 제프라고 두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냉큼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백병전 형식으로 많이 힘든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략과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시장이 방향성이 나갈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번 FOMC도 그렇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뭐 레카처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던 상황들과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자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남은 2주 동안에 그렇죠. 다음 제가 돌아오는 2주 동안에 여러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략 같은 경우 잘 세워봤으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헝다 기업 이런 네. 거 얘기할 때도 중국 증시 휘청이건 말건 중국 기업 망하는데 우리가 왜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네, 분들 맞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네. 다행히 우리는 휴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대 맞을 거 한 2대 맞고 끝나는 네.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는 데에 따라서 내 계좌의 극대화가 달라지니까요. 이러한 종목 선물과 타점까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의 1등 전문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